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어때요? 주말간에 푹 쉬고 왔나요? 선생님도 잘 재충전하고 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정거장 문학과 나의 연결고리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듯 달려온 우리의 지난 시간들. 자, 아마 평탄한 길을 달리듯 아주 수월하게 지내온 친구도 있겠지만 마지막 활동이 스스로의 글을 막 요약하고 평가도 해봐야 되니까 오르막길을 오르듯 힘겨운 시간을 보낸 친구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자전거 여행의 묘미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곧 내리막길이 이어진다는 거겠죠.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내리막길을 타고 쭉 신나게 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정거장은 제목이 작가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를 한번 같이 읽어봤잖아요. 그때 작가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낀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자, 작가의 시각은 우리랑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많은 것들을 작가는 아주 유심히 놓치지 않고 바라봐서 글로 풀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끗 차이가 아주 큰 작품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선생님과 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수필을 쓴 김훈 작가의 글입니다. 수박은 천지개벽하듯이 갈라진다.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앗!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빨강으로 바뀐다. 돈과 밥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시 흥부의 박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박이 쪼개지면 빨간색이 나온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 혹시 있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풍요롭게 표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작가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대단하게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가랑 비슷한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자, 그것을 증명해주는 시를 한 편 보도록 할게요. 이현우라는 학생의 파리라는 시입니다. 읽어볼게요. 엄마, 엄마, 내가 파리를 잡으려 하니까 파리가 자꾸 빌고 있어. 참 재밌는 시죠. 하지만 공감도 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혹은 유치원 때 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나요? 순수했던 초등학교 시절을 거쳐온 여러분들은 아마도 벌써 세상을 풍요롭게 바라보는 방법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상들이 있어요. 그 일상들에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는 것. 그것이 아마 세상을 풍요롭게 바라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가는 창의적인 시각을 추구하고 있어요. 창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 속에서 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정거장에서 함께 알아볼 것은 작가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시 하나를 소개해 주면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라는 시죠. 자, 이 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작가의 시각을 빌려서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주변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 안고 여러분들과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작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첫 번째 단계는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맛깔나게 표현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가가 표현하는 방식 되게 특이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작가는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작가는 그럼 거짓말쟁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문학 작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문학 작품은 다른 글들, 여러분들이 신문글 볼 수 있고요. 뭐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 다양한 글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빙빙빙빙빙빙빙 돌려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설적인 말한다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수업 안 듣고 있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이 그 친구들한테 야, 수업 들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의 의도를 그대로 말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미루다 보면 이 수업을 듣기가 더욱더 힘들어질 텐데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선생님의 의도를 숨기고 돌려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문학 작품 그리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후자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답답하게 삥삥 돌려 말해, 짜증나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작가의 목적은 내 글을 다른 사람이 읽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혹은 나의 이야기를 공감받는 것이 작가의 가장 큰 행복이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주의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설적으로 쭉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색다른 표현, 돌려 말하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돌려 말하기 표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바로 비유, 그리고 상징을 통해서 맛깔나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비유와 상징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말에 변화를 주는 행위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돌려 말하기를 해서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면 첫 번째, 신선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의미를 좀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작가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어떻게 나의 생각을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번 시간 활동을 통해서 비유와 상징,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라는 이름의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건너편에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작품을 통해 비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비유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읽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비유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했겠지만 이제 중학교에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비유의 개념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비유 표현들이 있을 텐데 과연 작품 속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징의 표현 방법과 효과를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시작. 자, 읽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징도 중요하겠죠. 상징의 표현 방법, 효과.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보면 되게 헷갈리는 놈인데요. 어떠한 표현 방법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상징을 쓰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특히 뭐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세상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또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인을 모셔왔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 윤동주. 아시처럼 나린다 보슬보슬 햇빛. 맞아주자 다 같이. 옥수수대처럼 크게, 다자 여자 잘하게. 햇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알롱 무지개. 노래하자 즐겁게. 동무들아 이리 오나 다 같이 춤을 추자. 햇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윤동주 시인의 햇비라는 동시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시를 읽으니까 머릿속에 이 시 속의 이미지가 좀 그려지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비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를 감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문학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았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햇비라는 시랑도 조금 가까워져야지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이야기도 더욱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한 과제를 내줄 건데요. 자, 교재 페이지 24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24페이지에 첫 번째 체크. 작품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시를 감상하는 첫 단계는 역시 소리내어 읽어보는 거예요. 시 속에 있는 운율과 그리고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면서 온전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체크. 작품을 읽으며 떠오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라고 했어요. 아까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 작품은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직접 그리라는 게 아니고요. 한번 글로 간단히 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보다 라고 하는 것을 글로 묘사해 달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도 돼요. 이 시 속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시는 이런 시인 것 같다 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체크. 작품을 읽고 비유가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긴 할 건데, 사실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비유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올라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어떤 비유적 표현이 사용됐는지 나름대로 한번 밑줄을 쳐보시고 그렇게 밑줄 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틀려도 상관없어요. 마음 편하게 이거 비유인 것 같아. 비유의 종류가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건 비유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치고, 그리고 그 이유, 여러분 생각을 나름대로 적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과제 안내를 끝마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비유가 무엇인지 선생님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간단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시 속으로 쏙
들어가 보는 시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수업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내일 수업 시간에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았어요. 안녕.